아마존닷컴의 사례를 좀 보게 되면은 에이전트 기술을 굉장히 활용을 하고 계시고, 기존과 같은 방식이면 약 4,500년 될 만한 그런 시간들을 줄였다. 어떤 여성이 공원에서 뛰고 있다라든지 이런 특정 장면들을 찾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골라내서 찾을 수 있는 게 영상을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멀티모달 능력이 생기게 되면은 메시지만 주면 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원의 능력이 펼쳐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AI와 관련해서 조금 더 딥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임민소 아나운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AI 사업개발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김선수입니다. 성함이 김선수이신가요? 네, 이름이 특이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선수 스페셜리스트님과 함께 AI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AI 시장을 보면 너무 빨리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챗 GPT 나왔을 때만 해도 뭐야 이렇게 신기한 게 다 있어?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 판도가 더 빠르게 바뀌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스페셜리스트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AI판을 뒤흔드는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존 웹서비스가 B2B 비즈니스를 한 회사다 보니까 저희한테 문의 주는 걸 들어보면 그 해에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2023년도가 거의 이제 챗GPT가 등장을 하고 원년의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성형 AI라는 그런 기술이 등장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 모델들이 등장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말씀하시고 문의 주시는 거는 어떤 모델이 좋냐, 그리고 어떤 모델을 써야 되느냐, 그 모델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셨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작년부터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이 문의하시는 게 이 모델뿐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가격대 성능이 좋은 형태로 쓸 수가 있겠느냐, 그 구조가 뭐냐, 아니면 가격대 성능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그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구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올해 한 해는 조금 더 달라지는 게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결국에는 그 AI를 가지고 자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 그 에이전틱 AI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그 에이전틱 AI에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생성형 AI 이거랑 같은 말일까요? 생성형 AI에서 이제 조금 더 진화된 버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불과 1년 전만 해도 챗 GPT 나오고 나서 너무 신기했잖아요. 네네. 사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도 그렇고 막 영상까지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장난감처럼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떤 생산성을 가지고 그걸 극대화시키는 도구로 쓰이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AI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업무의 생산성 자체를 굉장히 높이는 부분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대외 고객이라든지 뭔가 대외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제 고객 경험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실제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그 AI 기반의 챗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벌써 2년 전부터 이제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작년에 이제 저희 행사에서 발표됐던 사례를 보면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그 내부 직원들을 위한 또 챗봇을 그 작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더 사이렌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챗봇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직원들이 여러 지점에서 굉장히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는 부분들을 구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으로도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드를 생성을 해준다라든지 그리고 뭔가 문제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아마존닷컴의 사례를 좀 보게 되면은 아마존닷컴도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있어서 에이전트 기술을 굉장히 활용을 하고 계시고, 활용해서 뭔가 효과를 보셨다라고 발표된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방식으로 했을 때는 한 4,500년의
걸릴 만한 시간을 줄였다라고 발표를 하고 계세요. 그럼 확 줄여서 지금 네, 바로 그렇죠. 사용을 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 기존의 대부분의 경우가 기존 시스템을 현대화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과 같은 방식이면 약 4,500년 될 만한 그런 시간들을 줄였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하고 계시고 또 2억 5천만 불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들을 절감을 했다. 아, 비용 절감까지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이제 대고객을 위해서 뭔가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대외 SNS 채널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그 이미지와 동영상들이 이미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거를 사실은 사람이 그 직접 만드는 거 대비 이제 만들어진 걸 활용했을 때 경량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요즘에는 또 마케팅에도 이런 부분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마케팅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분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동영상들을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똑같은 영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뭐 추천해 준다거나 맞아, 좀 여러 번 사용하기도 하죠.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지를. 똑같은 이미지를 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40대 남성이다 아니면 20대 여성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가 있다, 특정 어떤 취미가 있다는 기본적인 정보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와 영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가 있는. 맞춤형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까지도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이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활용 수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해외 기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떤 차이점 그리고 특징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글로벌 조직의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고객 사례, 기업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 대비 사실은 이 AI에 대한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언어 모델이나 아니면 멀티모달 모델을 만드셔서 그 모델을 글로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 위에서 그 모델을 제3의 다른 이 글로벌 유저들한테 공급을 하거나 뭐 판매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업스테이지라든지 트레이블앱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그들의 이제 언어 모델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분석하는 그런 모델들까지 지금 저희 AWS랑 협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영상을 분석하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걸 분석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그 입력값으로 영상을 주면은 네. 그 영상에서 특정 장면을 검색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든지 공원에서 뛰고 있다라든지 이런 특정 장면들을 찾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들을 정확하게 골라내서 찾을 수 있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사실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준비할 때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운동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영상도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모델들이 이미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민소 아나운서가 출연한 영상들 찾아줘. 그러면 제 얼굴 탁 인식해서 다다다다 찾아주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도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솔루션들이나 서비스가 아마 뭐 1, 2년 안에는 굉장히 보편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페셜리스트님, 요즘 유튜브 쇼츠를 보면 AI를 활용해서 뭐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이게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AI인지 구분을 하기 힘들 정도의 영상까지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이제 AI가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그리고 말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멀티모달 기술이 확산이 된다면 기업들한테는 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 멀티모달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빠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AI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멀티모달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로 반응하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작년부터는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걸 설명하는 글을 나오기도 하고,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영상을 넣으면 또 그걸 설명하기도 하고, 텍스트를 넣으면은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여러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작년부터 굉장히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활용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와는 달리 이제 사람은 뭔가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또 영상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업무에서도 이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통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래프를 그려서 그걸 통해서 뭔가 임원분들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대외적으로 발표한다거나 그런데 사실 기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텍스트라든지 숫자만 있으면 전부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멀티모달 능력이 생기게 되면은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래프를 이해하거나 영상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메시지를 출연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메시지만 주면 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차원의 그런 능력이 이제 펼쳐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I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생각한 것처럼 결과물을 낼 수 그렇게 낼 있다는 수가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진만 넣으면은 그 사진을 통해서 특정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추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영상이나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만들어내는 것도 보면은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2C 기업들, 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랑 끊임없이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교류를 하고 싶어 하고. 네. 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만의 그 디지털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 디지털 캐릭터를 통해서 통일화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교류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 디지털 캐릭터가 이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텍스트로 넣어서 텍스트로 답을 주는데 그 데이터들도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답을 하고 있는 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멀티모달 능력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특정 콘텐츠를 우리 회사가 원하는 형태로 캐릭터를 꾸며서 자연스럽게 입모양을 맞추면서 대답하는 게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두 개가 결합되면은 사실은 우리 회사만의 디지털 캐릭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영역에 대해서 지금 과제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안에는 굉장히 대중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처럼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쉽게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까지도 될까요? 만들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관찰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2, 3년 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 속도라면 네. 가능할 수도 있겠다.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똑같은 텍스트 값을 입력을 해도 입력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컴퓨터가 나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을 분석하는 그 니즈를 파악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기업만 가지고 있거나 나만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나 네. 그 이력들 그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만의 차별화된 그런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그런 애플리케이션 구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AI가 진짜 이 정도까지 똑똑해졌는데 영화에 나오는 자비스처럼 말 네. 한마디만 해도 내가 원하는 거 탁탁탁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스페셜리스트님께서 봤을 때에는 몇 년 안에 자비스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네. 보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에 답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그 몇 년 안에 가능할 건지 정말 어려운 그 질문인데 저는 굉장히 빠르게 그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기업 그 임원분들을 많이 만나 뵈요. 네. 많이 만나 뵈면은 기업 임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회사만의 자비스를 만들고 싶다. 그 얘기를 사실은 이 AI, 그 생성형 AI가 굉장히 떴을 그 2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왜 똑같은 얘기를 하실까? 자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뭘까? 를 생각을 해보면은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자비스 캐릭터를 보면은 제가 되게 어려운 말을 하거나 나만의 용어를 얘기해도 잘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알아듣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알아듣기 편하게 답을 해주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면 그쵸? 하고.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답을 해주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필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정보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 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분석을 해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계치를 넘었다 아니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분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이 세 가지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는 그걸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거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걸 벌써 2년 전부터 제가 고객사 만나다 보면은 다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2년 전에는 그게 다 쉽지는 않았던 영역이고요. 올해 비로소 에이전틱 AI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율적으로 뭔가를 수행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걸 에이전틱 AI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 에이전틱 AI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잘 운영이 되고 보안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뭔가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기 용이한 형태로 AWS와 같은 그 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그런 기능들,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고요. AWS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코어라는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에이전트 코어라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예요?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버넌스, 네.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사용량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내가 주고받았던 얘기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메모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기능들을 엔터프라이즈, 즉 대기업이라든지 규모에 상관없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 에이전틱 AI 시스템을 구현하기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걸 맞이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에이전틱 AI 시대를 맞이하는 기업들은 어떤 걸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 2, 3년 내에 AI가 가지고 올 가장 큰 산업의 변화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뭔가 기술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에이전틱 AI라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이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형태로 이걸 운영을 해야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가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 만나고 있지만 그 기업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또 먼저 해결해야 되는 최우선 과제가 다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안 하신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걸 가지고 과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에이전틱 AI가 구현돼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만의 차별화된 그런 AI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데이터가 잘 정제되어 있고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렇네요. 네, 그걸 통해서 사실 우리한테 맞는 형태의 뭔가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이제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고민이 되면은 여러 이제 테스트도 하고 과제도 해보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굉장히 그 내부의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우리 회사의 고객들을 위해서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만 준비를 착착착 해 나가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하고 2, 3년 뒤에는 그 결과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지금 에이전틱 AI에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얼마나 빨리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제 비즈니스 차별화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AI가 바꿀 미래가 정말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최신 트렌드와 실제 기업들의 더 많은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AWS AI 인더스트리 윅이라고 들었는데 기존 행사에서 완전히 리뉴얼됐다라고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굉장히 큰 IT 컨퍼런스를 국내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인더스트리 위기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리뉴얼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AI의 주제를 얹혀서 전체 컨텐츠 중에서 70% 이상이 AI로 이루어져 있고요. 60개 이상의 세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42개 이상은 AI 집중된 사례와 AI를 어떻게 활용했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세션들이고요. 특정 그런 영역의 일을 하는 분들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어떤 일을 하셔도 쉽게 듣고 또 교훈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세션들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갈 수 있나요? 그럼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같은 하나의 세션 내에서도, 그리고 뭐 이걸 어떻게 왜 도입을 하게 됐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인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아나운서잖아요. 네. 그러면 이 AI를 활용해서 AI 아나운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 세션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그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네. 3일에 걸쳐서 다른 산업으로 특화돼서 운영이 되는데 오, 그래요? 타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면 벤치마킹이 분명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권의 그런 기업들도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업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타 산업에서 주는 영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쵸. 그리고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산업에 가까운 네. 부분이 있지만 또 게임 산업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 길게 이야기 나눴던 에이전틱 AI의 실제 모습을 국내 최초로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행사에서 또 저희가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 7월 달에 그 에이전틱 AI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로드맵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그런 키노트 메시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에이전틱 AI를 여러 산업군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기회이고요. 저희 기업 고객뿐만이 아니라 저희 파트너사들도 여러 가지 그런 데모들을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데모와 사례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영감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일 동안 60개가 넘는 세션이 열린다고 하셨는데 이걸 다 어떻게 봐야 될지 어디부터 봐야 될지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보면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꿀팁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산업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연관 산업, 타 산업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부 업무 효율성을 증대한다거나 아니면 뭐 R&D용 Q&A 봇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제품 품질에 대한 현황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었다거나 이거는 사실 산업에 상관없이 그 적용될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산업에서 하는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이미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보시고 한번 선정해서 타겟팅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AI 활용 사례를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일반인이 가도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AI 인더스트리 위크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개발자라든지 기획자 아니면 기업의 대표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AI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나 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AI를 통해서 뭔가 혁신 과제를 해야 한다거나 실제로 AI를 통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60개 중에서 70% 이상의 세션이 지금 AI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순히 세션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AI 그 기술 관련된 분들은 저희 AI 워크숍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 네네. 네, 에이전틱 AI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걸 직접 코드를 따라하거나 뭔가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숍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세션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AI 기술을 통해서 뭔가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상품을 만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종 데모들이나 실제로 이걸 적용됐던 그런 기기들을 이제 많이 전시를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봇 강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이제 AI 기술이 접목된 데모 직접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형태로 AI를 통해서 혁신이 필요한 그 모든 분들이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강아지, AI 강아지라고 하니까 확 저도 관심이 갑니다. 저도 한 마리 영입.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와, 진짜 AI가 실생활에 이렇게 다가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알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 스페셜리스트님께서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기업 그 고객분들, 특히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 뵈면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이전틱 AI 기술이 나오고 정말 화려한 그런 멀티모달, 뭐 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이해해서 정말 정확히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AI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들만 보세요.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그 기술을 정말 완벽하게 100%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레슨 런드라고 하죠. 일종의 이제 이걸 시험해보고 테스트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끔 도입하는 일정의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사례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발견하시기를 네. 저는 이제 권하고 있고요. 어느 세션들을 들으면 도움이 될지를 미리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가 사실 작년, 1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었는데 최근에 돼서는 일상생활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스페셜리스트님과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들 모두 생각해 보시면서 AI를 크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페셜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임민수 아나운서고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김선수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